어둠처럼 고요한 대저택, 그곳을 매일같이 드나드는 가정부 정희 씨. 10년 동안 한 번도 미소를 보이지 않던 얼음 같은 회장 앞에서 그녀의 마음속 오래된 비밀이 서서히 깨어나고 맙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감히 손대서는 안 될 물건을 건드린 순간 두 사람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죠. 외로운 영혼 둘, 차가운 저택 안에서 피어오른 낯선 떨림. 과연 이것은 금지된 감정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운명의 시작일까요? 심정희 씨는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면 그녀는 낡은 담요를 벗어던지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62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허리는 여전히 고닫고 손끝은 부지런함으로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작은 거울 앞에서 흰 머리카락 몇 가닥을 쓸어 넘기며 오늘도 변함없이 시작될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20해 전 남편이 떠난 뒤로는 혼자 살아온 시간이 더 길어졌네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어 대기업 회장 댁으로 향하는 일상이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검소한 원룸 방 한 구석에는 오래된 앨범 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더군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담긴 그 앨범은 이제 더 이상 펼쳐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쉴 때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오곤 했죠. 한 번쯤은 내 인생도 별처럼 반짝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정희 씨가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목에는 높은 담장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담장 너머로 보이는 대저택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곤 했죠.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넓은 정원이 펼쳐지고 그 끝에는 웅장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강노준 회장이 홀로 살고 있는 공간이었네요. 매일 아침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텅 빈 거실의 적막함이 먼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정돈된 공간이었지만 어쩐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더군요.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하며 정희 씨는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일일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나무들도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지만 이 집의 분위기는 언제나 한결같이 차가웠습니다. 정희 씨는 가끔 자신의 외로움과 이 집의 적막함이 닮아 있다는 생각에 씁쓸한 미소를 짓곤 했죠. 강노준 회장은 매일 아침 8시 정각에 식탁에 앉는 사람이었습니다. 7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자세로 신문을 펼쳐 들곤 했죠.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아침 식사를 내어놓아도 그는 고개 한 번 들지 않고 신문에만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간혹 커피를 한 모금 마실 때면 그의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네요. 부인이 세상을 떠난 지 15년,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전화 한 통이 고작이었고 생일날에도 비서를 통해 선물만 보낼 뿐이었죠. 정희 씨는 식탁을 정리하며 회장의 뒷모습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어깨가 처진 그 모습에서 깊은 외로움이 묻어나더군요. 때로는 서재에서 혼자 낡은 사진첩을 들여다보는 회장의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희 씨는 자신도 모르게 연민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희 씨는 회장을 마음속으로 얼음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10년 동안 일했지만 단 한 번도 따뜻한 미소를 본 적이 없었죠.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시선은 늘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그 차가운 표정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어렴풋이 알아차릴 수 있었네요. 가끔 회장이 부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면 그녀의 가슴도 함께 아려왔습니다. 자신도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온 세월이 있기에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정희 씨는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개면서도 종종 회장을 떠올렸습니다.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결국은 외로운 영혼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쩌면 자신과 회장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면서도 같은 종류의 아픔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정희 씨는 고개를 저으며 일에만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거실 한편에 자리한 유리 장식장은 정희 씨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바이올린 하나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호두나무로 만들어진 그 악기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다른 가정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회장의 부인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고 거의 매일 저녁 연주를 즐겼다고 했습니다.
정희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유리장식장을 열어 먼지를 털어내곤 했죠. 부드러운 천으로 바이올린을 닦을 때면 손끝에서 묘한 전율이 느껴지더군요. 사실 정희 씨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20살 무렵 교회에서 몰래 바이올린을 배웠던 짧은 시간들이었죠. 가난한 형편 때문에 제대로 배울 수는 없었지만 그 시절의 기억만큼은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유리장식장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느려지곤 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바이올린이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더군요. 활과 송진이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을 보면 당장이라도 꺼내어 켜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회장에게 그 바이올린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부인과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유물이었을 테니까요. 정희 씨는 가끔 혼자 있을 때 유리장식장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꿈꾸었던 음악가의 삶이 아련하게 떠오르더군요. 만약 그때 형편이 조금만 나았더라면 지금쯤 자신도 무대에서 연주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질없는 상상을 하다가도 이내 고개를 저으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62살 가정부의 살,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말이죠. 어느 날 아침 회장이 며칠간 지방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비서가 따로 연락을 주어 지방 관리에 대한 당부를 했지만 정희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처리하면 될 뿐이었죠. 회장이 떠난 뒤 대저택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평소에도 조용한 편이었지만 주인이 없는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적막했네요. 정희 씨는 청소를 하고 정원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자 거실의 커다란 창문으로 석양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죠. 그 붉은 빛이 유리장식장에 반사되어 바이올린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더군요. 정희 씨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바이올린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자신을 향해 손짓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 있는 저택,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이 순간 정희 씨의 마음속에서 작은 유혹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네요. 정희 씨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없는 것이 확실했죠.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고 감시 카메라도 거실까지는 비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만져보면 어떨까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정희 씨를 유리장식장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식장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네요.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게감이 손에 전해지자 40년 전의 기억이 봄날의 꽃처럼 피어올랐죠. 20살의 정희가 교회 지하실에서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서 있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눈물이 핑 돌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더군요. 정희 씨는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려놓고 턱을 받쳤습니다. 오랜만의 자세라 어색했지만 몸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네요. 활을 들어 현 위에 올려놓자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나온 소리는 삐걱거리며 불협화음을 만들었죠. 하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맑고 깨끗한 음이 거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가 연주하기 시작한 곡은 젊은 시절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의 멜로디였네요. 느린 템포로 시작된 선율은 점점 감정을 담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높은 천장이 소리를 증폭시켜 마치 작은 콘서트홀처럼 울려 퍼지더군요. 정희 씨의 눈에서는 어느새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꿈, 포기했다고 믿었던 열정이 이 순간 모두 되살아났죠. 바이올린의 울림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연주에 빠져있는 동안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습니다. 정희 씨는 눈을 감고 온전히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죠. 손가락은 현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활은 부드럽게 선율을 그려나갔습니다. 마치 40년의 세월이 단숨에 사라진 것처럼 20살의 정희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네요. 거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그녀를 황금빛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라 한 명의 음악가였죠. 청춘 시절 꿈꾸었던 무대가 바로 여기 이 거실에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는 연주를 마치며 천천히 활을 내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네요. 삶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대저택의 정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강노준 회장이 예정보다 이틀 일찍 돌아온 것이었죠. 지방 일정이 갑작스럽게 취소되어 서둘러 돌아온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구두를 벗으며 한숨을 내쉬던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이올린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네요.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바이올린 소리라니, 그것도 아내가 떠난 뒤로는 단 한 번도 울려 퍼진 적이 없었던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회장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다가갈수록 선율은 더욱 선명해졌네요. 그리고 거실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희가 자신의 아내가 아끼던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회장의 첫 번째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감히 허락도 없이 그 신성한 물건을 만지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가 막 목소리를 높이려던 순간 귀에 들려오는 멜로디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내가 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곡이었네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꼭 한 번씩은 연주하곤 했던 두 사람만의 추억이 담긴 그 곡이었습니다. 회장은 벽에 기대어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정희의 연주는 서툴렀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마치 아내가 돌아와 다시 연주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네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차가운 가슴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실로 돌아온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실로 들어섰죠. 누가 그 악기를 허락도 없이 만지라 했소.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희 씨는 깜짝 놀라 손에서 활을 놓쳐버렸고 활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어갔네요. 정희 씨는 급하게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회장님의 소중한 물건을 함부로 만진 죄책감에 그녀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감히 손으로 닦을 수도 없었네요. 회장은 그런 정희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죠. 회장은 떨어진 활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이올린을 들어 유리장식장에 다시 넣으려다가 멈추었죠. 정희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는데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회장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네요. 방금 전 그녀의 연주에서 느꼈던 진정성,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연주하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젊은 시절의 아내와 겹쳐 보이더군요. 음악을 사랑했던 아내도 처음 바이올린을 배울 때는 저렇게 서툴렀었죠. 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바이올린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네요. 얼마나 오래 연주하신 겁니까? 그 질문에 정희 씨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죠. 정희 씨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 잠깐 배운 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죠.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이어갔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네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서재로 향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내일 당장 해고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서재 문을 닫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네요. 내일부터는 제 시간에 출근하시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희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해고는 면한 것 같다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릴 뿐이었죠.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회장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과묵했지만 가끔씩 정희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길어졌죠. 아침 식사를 할 때도 신문에서 눈을 떼고 그녀가 내온 음식을 유심히 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다가 짧게 한마디를 남기기도 했네요. 오늘 국이 좋았소. 그 말에 정희 씨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동안 일하면서 처음 듣는 칭찬이었죠. 회장은 서재에서 일을 할 때도 문을 살짝 열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항상 굳게 닫아두었는데 말이죠. 정희 씨가 복도를 지날 때면 슬쩍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자꾸만 그녀가 신경 쓰이더군요.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희 씨도 회장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이올린 사건 때문에 감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다른 종류의 관심임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더군요. 어느 날 정희 씨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회장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 곡을 어디서 배우셨소? 정희 씨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죠. 교회에서 들었던 곡인데 너무 좋아서 혼자 연습했다고 말이죠.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서 있다가 아내도 그 곡을 좋아했다고 짧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정희 씨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네요. 회장이 자신에게 아내 이야기를 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 씨는 서재 청소를 위해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외출 중이었고 서재는 고요했죠. 책상 위를 정리하던 중 그녀의 시선이 한 장의 사진에 멈추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회장과 아름다운 여인이 다정하게 서 있었네요. 여인의 손에는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고 두 사람의 표정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희 씨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죠. 그 여인의 미소가 어쩐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과 닮은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네요. 아니, 어쩌면 음악을 사랑하는 영혼들은 모두 비슷한 표정을 짓는 것일까요? 정희 씨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죠. 그날 저녁 회장이 서재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의 사진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불쾌했겠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죠. 오히려 정희 씨가 아내의 사진을 보았다는 사실이 묘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앉아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았네요. 그리고 문득 정희 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닮지 않았지만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의 표정만큼은 놀랍도록 비슷했죠. 음악에 빠져든 순간의 그 순수한 열정, 그것이 회장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것이었죠. 일기장을 넘기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온 것은 아닐까요? 며칠 후 저녁 회장은 정희 씨가 퇴근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고 물었고 정희 씨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네요. 그날 당신이 연주한 그 곡을 어디서 배웠는지 정말 궁금하오. 정희 씨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살 때 교회 성가대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었지만 레슨비를 낼 형편이 안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밤마다 교회 지하실에서 혼자 연습했고 남들이 버린 악보를 주워 독학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결국 꿈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했다는 말에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네요. 정희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오래된 아픔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죠. 회장은 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난했을지, 꿈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그도 알고 있었죠.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부유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실의 아픔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때의 그 절망감, 혼자 남겨진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네요. 회장은 조용히 일어나 유리장식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꺼내 정희 씨 앞에 내밀었죠. 정희 씨는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가지시오. 당신이 연주하는 것을 아내도 기뻐할 거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네요. 정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바이올린을 건네받은 것이 아니라 회장이 자신을 인정해준 것이었죠.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음악을, 그녀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겨준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정희 씨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한 사람의 여성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지만 바이올린을 안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소녀 같은 순수함이 보였죠. 아내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외로움, 그것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네요.
정희 씨도 회장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발견했죠.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두 영혼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앞으로 이 집에서 마음껏 연주해도 좋다고 말했네요. 오히려 자신이 듣고 싶으니 가끔 연주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정희 씨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주인과 가정부를 넘어선 무언가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매일 저녁 회장을 위해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떨렸지만 날이 갈수록 실력이 늘어갔죠. 회장은 서재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고 추억에 잠기기도 했고 때로는 정희 씨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네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교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만들어낸 특별한 유대감이었죠. 어느 날 정희 씨가 연주를 마치자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집이 다시 살아난 것 같소. 그 말에 정희 씨는 가슴이 뜨거워졌네요. 자신도 회장님 덕분에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죠. 그 침묵 속에는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석양이 거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정희 씨가 바이올린을 조율하고 있을 때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죠. 그리고는 그녀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네요. 이 집에서 그 악기를 마음껏 켜시오. 내가 듣고 싶으니까. 그 말에는 단순한 허락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보았죠.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다시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네요. 이번에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활이 현을 가로지르자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죠.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멜로디였습니다. 회장과 정희 씨는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의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새로운 감정이 모두 담겨 있었죠. 나이도, 신분도, 과거도 이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음악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네요. 바이올린의 울림이 저택을 가득 채우는 동안 두 사람의 마음속 빈자리도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의 연주는 계속되었고 회장은 그녀 곁에 서서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죠. 창밖에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것처럼 두 사람의 인생에도 새로운 색깔이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네요. 이것이 사랑인지 동정인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의 위로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었죠.